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62번째 을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을목에 대해서 개념과 갑과 어울렸을 때, 을과 어울렸을 때, 병과 어울렸을 때, 정화와 어울렸을 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이렇게 쭉 같은 다른 천간과 어울렸을 때 을목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무토와 어울렸을 때 선화병병이다. 선화병병이다. 어려운 한문은 아니지요. 이게 고울선자입니다. 꽃병병자지요. 그러니까 청순한 꽃이 곱고 아름다운 꽃이 이름이 알려진 꽃병에 꼽혀있다. 뭐 이런 말이겠지요. 무토는 높은 산에 비유되므로 정화와 함께 있으면 고산에 살고 있어서 잡목에 비유된다. 이게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큰 산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감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큰 산에 크게 올라와 있는 것은 역시 간목이 필요한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높게 자라지도 않고 아름답게만 피어 있다 보니까 그게 큰 산에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더군다나 햇볕이 위에서 쫙 비쳐야 을목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자라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그 산과 어울릴 때 을목을 아름답게 꽃피우지 못합니다. 뭐 운실안의 화초처럼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정화와 무토가 이제 을목하고 무토하고 어울릴 때 이게 아무래도 잡목에 비유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외롭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큰 산에 을목이 존재감이 있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먹을 복은 입겠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까지는 가능하겠지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병화와 함께 있으면은 산에 핀 꽃으로 비유되며 아름답기는 하나 외로움은 마찬가지이고 외로움은 마찬가지이므로 비록 돈은 있으나 외롭습니다. 이게 큰 산에 병화와 같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꽃이 피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기는 합니다. 근데 외롭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큰 산에 핀 꽃이므로 높은 산 속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그게 사람들 눈에 띄어서 사랑받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자신은 아름답게 핀 듯 하지만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기는 어렵다 보니 외로움은 마찬가지다. 그 대신에 뭐 어떤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의 설명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 꽃이 아름답게 펴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는 어렵다 이런 뜻의 설명이지요. 그래도 뭐 생명력도 길고 자신의 역할도 충분히 합니다. 뭐 요런 정도까지의 설명은 가능하겠다. 근데 크게 된다라든가 뭐 아주 뭐 이름을 크게 떨친다라든가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을목은 무토와 어울릴 때는 먹을 뻑 정도 뭐 자신의 역할 정도는 하겠지만은 크게 성공한다라든가 큰 게 어떤 자라나서 사회의 이름을 떨친다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설명일 듯합니다. 다음에 을목이 기토와 어울릴 때를 한번 보죠. 을목이 기토와 어울리게 될 때 양토배화다.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흑양자를 말합니다. 흑양자의 토라고 하는 말은 뭐 좋은 땅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나무를 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데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뭐 이런 설명일 것이고 배화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제 북돋을 배자입니다. 이게 북돋는다. 꽃을 아름답게 키웁니다. 뭐 요런 정도의 설명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좋은 땅, 뭐 이런 땅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주 힘을 받는다. 뭐 어떤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겠지요. 내용을 하나 보면은 들판 혹은 논에 핀 잡목이나 야생화에 비유되어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짓밟히고 돌아다니며 천대를 받는 격이다. 뭐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흔히 말하는 야생화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산속에 피어 있으면은 사람이 찾지 않아서 외롭기는 합니다만은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이다 보니 지나가면서 다들 어머 예쁘네 하면서 꺾기도 하고
그래서 천하게 아무나 소중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꽃이다. 그래서 야생화다. 그래서 천한 직종에 종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전대를 받는다.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대를 받는 격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보니 야생화이니 남명은 홍등가에서 뛰어다니며 유랑자요. 그래 크게 성장한다라든가 아주 좋게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말은 아니란 뜻이고요. 여명은 많은 남자와 상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남자라도 의미의 뜻의 설명은 사랑받는다라기보다는 야생화처럼 이 꽃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탐하게 되니 그 귀함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의 설명이겠지요. 그래서 유흥가에 있거나 때로는 천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의미의 설명일 듯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경금과 어울릴 때 을목하고 경금하고 어울리니까 백호 창광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백호라고 하는 말은 호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창광이라고 하는 말은 미쳐 날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광자도 미친다 라고 하는 미칠 광자를 말합니다. 백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한 동물이기도 하지만은 일반 호랑이보다는 더 무섭고 힘이 세다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백호 창광이라고 하는 말은 백호가 난폭하게 날뛴다. 그래서 재앙이 온다. 이런 뜻의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주 원국에 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초중년에 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별이나 파란곡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을경합해서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을목과 을목일주에서 경금이 오니 을경합하니까 관이 들어와서 좋을 듯 합니다만은 이게 꼭 관이 변화가 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을목이 천간에 두고 경금을 두고 있다는 말은 경금이 운에서 또 을목과 합할 수도 있고요. 을목이 경금과 합합니다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다른 경금과 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금이 또 다른 을목과 합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별이나 때로는 파란곡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뜻의 설명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금을 보면은 을목은 신왕하고 병화와 함께 있으면은 화초에 단단한 것이 걸린 격이다. 그러니까 을목이 경금과 같이 있는데 병화와 같이 있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화초에 단단한 것이 걸린 격이다라고 하는 말은 을목이 피어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경금과 어울릴 때는 경금이 바위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바위에 피어 있는 꽃인데 그 다음에 병화가 피어 있다 보니 아름답게 피기는 합니다만은 뿌리가 내린다라든가 멀리 뻗어나간다라든가 강하게 자신의 을목을 기질을 발휘한다라든가 요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단단한 것이 달린 격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아까 바위에 피어있는 난초 이렇다 보니 말년이 외롭고 쓸쓸하고 사랑을 받기는 하긴 합니다. 을목이 바위에 피어있는데 태양까지 비치다 보니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사랑은 받기는 하는데 자신의 을목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넓게 펼친다라든가 길게 펼친다라든가 요렇게까지는 아니겠다 이런 뜻의 설명일 듯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을목이 그 다음에 3, 4, 5, 6월에 태어나 경금을 보면은 의지할 간목이 충을 당해 허무하게 됩니다. 을목은 전에 얘기했었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간목과 어울리면 좋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병화와 어울리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간목과 병화와 어울리면 좋은데 이 을목이 의지하는 간목이 경금을 만나게 되니까 이 경금이 경금과 간목이 충당해서 허망하다 이런 말이겠고요. 또 3, 4, 5월이라고 하는 월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 4, 5월이라고 하는 말은 을목이 이제 추위를 벗어나서 이제 겨우 싹을 튀어 올라가려고 하고 뿌리를 뻗치려고 하는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이제 한여름에 확 넘어와서 가을처럼 강하게 뭘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근데 경금을 본다는 의미의 뜻은 경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차가운 기운입니다. 뭐 우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강하게 내리뻗는 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목이 충을 당하기도 하고 때 3, 4, 5, 6, 5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처럼 서리가 내리다 보니 아직 강하게 피지 못한 꽃들이 서리로 우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병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작물이 망치다 보니 내가 소득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의 설명일 듯합니다. 다음에 신유술월에 을목이 경금을 보면은 단풍이 들어 아름다우나 천지 오색격을 이루는 길격이다. 그래서 을목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들었다. 그러면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가 어떤 아름답게 피어있다. 뭐 이런 뜻의 설명은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 근데 아름답게 피어있다는 것과 그게 자기가 어떤 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다릅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다는 의미의 뜻은 단지 사랑을 받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설명이 됩니다만은 높이 올라가서 관을 크게 얻는다라든가 뭐 때로는 넓은 땅을 얻어서 재를 크게 얻는다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허망하다. 그래서 천지 오색격이라고 하는 말은 들판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단풍이 들어서 사람들이 시선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실속이 없다. 뭐 이런 뜻의 설명일 듯 하겠지요. 그래서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뭐 실제로 뭐가 가진 것도 없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주머니가 비어 있겠고 뭐 이런 듯한 설명일 듯합니다. 그 다음에 경신이 투관한데 수에 통관이 없으면 처자가 불량하고 여명은 병이 있다. 뭐 이런 말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경신이라고 하려면 하늘에 내리는 설이고 우박이지요. 그러다 보니 수에 어떤 투관해 갖고 있는데 통관 절차가 없다는 말은 경신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러면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처자가 불량하고 여명이 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설이로 인해서 배우자 인연이 없거나 자식의 인연이 없거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듯한 설명일 듯합니다. 다음에 보면은 경금은 을목이 감고 올라가 의지를 하는 간목을 충파하고 경금이 이제 간목이 을목이 간목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요. 근데 경금이 갑경충해서 간목을 충파하고 그 다음에 을목이 뿌리를 내린 토를 설기하여 수를 생함으로 한습하게 하여 병이 있을 것이다. 질병이란 뜻의 의미겠고요. 그래서 경금은 서리로 변해 을목을 시들게 하거나 때로는 우박으로 하늘에서 내리꼽다 보니 잎이 때로는 넓게 편 잎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서리로 인해서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의 설명이고 때로는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어야 되는데 그런 기질도 약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다음에 을일주가 관인 경신을 보면은 약한 을목이 극이 되어 상처를 입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신금은 더더욱 그 영향이 큽니다. 을과 신은 충하다는 뜻이고요. 배우자 복이 없고 남자는 관운이 약하며 명예가 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금은 때로는 합하기 때문에 주위에 걸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좋다까지는 아니래도 봐준다까지는 되겠는데 신금은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관에 때로는 여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인연이 그런 것이 아주 약합니다. 뭐 이런 듯한 설명이 이제 관운과 배우자 운이 약합니다. 이런 듯한 설명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신금과 어울릴 때 이전최화다. 이전최화란 말은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자란 말은 이익이란 뜻이고요. 이제 전자는 자를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자른다 이런 뜻이고요. 최는 가장 최입니다. 가장 최상급 뭐 이런 의미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꽃을 자른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이익을 위해서 꽃을 자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익을 위해서 뭐 꽃이 그대로 놔둬야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꽃이 오래 유지가 될 텐데, 근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꽃을 잘라버리니 그게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건드리다 보니 내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관계 맺는 데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독립적이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과의 소통하는 문제에서 을목이 친금과 대체로 어울리다 보면은 사람하고 관계 맺고 소통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신금은 병화가 있으면은 병화를 합거함으로 병화가 없으면은 서리가 되어 을목을 시들게 합니다. 이게 을목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태양빛이 자기를 비춰줘야 을목이 아름답게 피어 올라가는데, 신금이 있다가 보면은 을목이 신금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로 합거해버림으로 인해서 이 을목이 태양빛을 병화의 기세를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더욱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의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을목과 신금이 있었을 때 병화가 있으면은 떨어져 있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병화와 신금이 합보를 하려고 하는데 을목이 그 사이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전에는 쉽지는 않겠다. 뭐 이런 듯한 설명입니다. 여기 쉽지 않다는 의미의 뜻은 자기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을목이 신금을 볼 때는 관인데 그 관이 직업이 조직 생활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신왕하고 병화는 없고 신금이 있으면은 완숙하게 열린 곧 떨어질 열매로 여긴다. 그래서 을목이 신금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것인데, 을목이 강해서 뭐 때로는 한두 개 가지가 잘려도 내가 여러 군데 가지를 뻗어놓고 있다가 보면은 신금에 하나 정도 잘려도 뭐 크게 영향이 없겠다 정도겠죠. 그래서 나는 많은 열매를 열려있고 꽃이 피어있는데 신금이 있다가 보니까 병화가 없어도 신금이 나를 상처 줘도 나는 그 열매를 신금에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뭐 내가 좀 홀가분해지기도 하겠고, 그래서 이럴 때는 관을 써먹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배우자와의 관계, 직업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내가 직업을 계속 가지기는 하겠는데, 뭐 배우자는 또 계속 가진다는 표현은 좀 그래도 직업을 오랫동안 한 직장에 유지하고 있거나 같이 계속 롱롱타임 하기보다는 자꾸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때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조금 이별하거나 때로는 이혼하는 경우, 요즘에는 사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이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더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칼임으로 연장을 의미하며 을목에게 상처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겠죠. 을목은 신금과의 관계에서 어떤 옆에서 조화로움이 없으면은 분명히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봄에 을목이 신금과 함께 있으면은 봄철이어서 풋과일에 불과할 것이다. 신금은 설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피하지 못하죠. 그래서 귀한 척 합니다만은 귀하지는 않고요. 때로는 예민하고 까다롭고 관계 맺는데 부드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병과 신의 합은 더운 물로 변함으로 무방하다. 이게 이제 특히 병신합의 기질은 이 추운 결기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초봄이 인월의 병신합, 묘월의 병신합까지도 주변에 다른 기세가 없으면은 힘들어지는데, 뭐 한여름에 미월, 4월, 뭐 4, 5, 2월에 특히 4, 5, 2월에 병신합은 더운 물이므로 특히 뭐 어렵다까지는 아닐 것이다. 근데 인묘월이라든가 진월까지는 좀 무방하기는 한데, 인묘월의 병신합과 때로는 신유술, 겨울철의 병신합은 특히 어렵지요. 봄에 병화를 보면은 아름다운 미인이다. 그래서 을목이 봄에 병화를 봤다, 신금까지 있다, 그러면은 을목도 꽃이고 신금도 보석이다 보니 그 아름다움은 매우 크겠지요. 그러다 보니 뭐 사람하고 주변 사람한테 인기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설명은 가능할 듯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을목하고 임수하고 출수부용입니다. 이게 이제 부용이란 말은 연꽃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으로 아주 귀하게 작용을 합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연꽃은 특히 물 위에 떠 있어야 좋지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을목이 임수를 보면은 물속에 핀 화초가 되니 특별히 조우로 사용하기 전에는 싫어한다. 그래서 특히 승목이 될 때 아름다운 꽃이긴 하지만은 이걸 사람이 뭐라 그럴까 함부로 다루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물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을목이 물이 있다는 의미의 뜻은 위로 성장해서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게 조우가 될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안 그래도 물이 많아서 아주 더울 때는 이 임수가 쓰임이 용이한데 추울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귀하게는 어렵겠다. 뭐 이런 말이겠지요. 더욱이 수가 왕한 사주에는 병화가 와서 꽃을 피워야 하는데 임수가 투관을 하면 병화가 더 와서 도와줄 수는 없겠다. 이제 수국과의 작용도 일어나겠고 병화가 꽃을 아름답게 피우려고 하는데 임수가 있으면은 불을 꺼버립니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의 희기 관계 임수는 을목에게 희기가 극단적이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한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조우가 필요할 때는 임수는 아주 귀하게 쓰입니다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임은 물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희기가 될 때는 희기로서 필요한 기운이 일 때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임을 아주 반기가 맞습니다만은 사주가 조금 춥다라든가 축축한 상태에서 임은 뭐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을목이 임수가 너무 강하여 기신작용을 하면은 기신작용입니다. 기신작용은 물을 쫓는 격이 되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임계수가 있으면은 병이 있고 자식이 흉하며 음식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책같이 고서에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경박하기도 하다 그랬고요. 여자는 조금 음탕까지도 하다 뭐 이런 말 해놨었는데 뭐 요거는 책에 있는 정도 설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겨울에 임계수가 투관하면 임계수가 고들무로 변화되어 흉할 것이다. 이게 이제 뭐 겨울에 특히 임계수가 되면은 겨울에 추운데 을목은 겨울이 가장 힘든 절기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추운데 임계수까지 투관하다 보면은 가지 끝에 잎 끝에 고드름이 맺히게 되겠지요. 이럴 때 아주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질병으로 힘들 것이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의미가 돼야 됩니다. 이럴 때 뭐 겨울에 임계수가 투관하였는데 뭐 이럴 때 고드름으로 변하고 흉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막 무토의 작용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정화라고 와서 충이라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합이라도 해주면은 이런 어떤 한기를 막아주거나 제습하는 작용을 막아줄 때는 좀 그 작용은 있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을목과 임수의 출수부용은 기본적으로는 조우가 쓰일 때는 임수가 아주 귀하게 쓰입니다만은 너무 추운 날이라든가 어렵고 때로는 너무 춥지 않더라도 쌀쌀한 기운이었었을 때 임은 그 귀함이 크기는 어렵겠다. 이런 의미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